안녕하세요. 복팟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랑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평맘입니다. 네, 난이의 어짱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 다랑어님께서 하시는 영성 없는 진보 김상봉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제목 방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듯이 영성 없는 진보라는 책이고 김상봉이라는 철학자 전남대에서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상봉 교수가 쓰신 책입니다. 뭐 제목은 영성 없는 진보고 부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생각함입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오늘의 한국 현실을 굉장히 살갑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장점인 것 지난번 같아요. 방송에서도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얘기 들었는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는 책이네요. 그렇죠. 네. 한국 민주 요즘 하긴 어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도 뭐 지금 정권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반적인 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민주주의가 참 위기다. 민주주의가 사람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또 바른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도구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제 생각하는 책이 이 책이고 그 책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 저자는 제목을 영성 없는 진보라고 지으면서 일단 진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진보에게 영성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 스스로 얘기하듯이 왜 진보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럼 일단 본인이 일단은 보수주의자가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진보 쪽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성찰의 의미에서 해보고 싶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좀 이건 좀 강한 얘기인데 이 보수 쪽에서는 진짜 애초에 영성이 없지 않냐. 이익이다, 욕망이다. 네. 이러니까. 자기 이익과 욕망을 따라 하는 게 보수의 근본 정신 아니냐 이론상으로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어쨌든 누구에게나 적용될 얘기이긴 하지만 일단 책 제목을 이렇게 진보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영성이 없는 게 문제다라고 붙여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김상봉 교수님이 기독교적 배경이 있어요? 기독교 없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뭐 여기저기 인터뷰 같은 데서 자주 본인 스스로 밝히시는 거니까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아하.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시기는 그분의 신앙 색깔이나 이런 말하는 거에 다 동조하진 않지만 아버지의 그 목회하신 걸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지점들은 굉장히 많이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본인도 이제 신학 자체를 독일 가서 이제 철학을 공부하시면서 신학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부하실 계기가 있으셨고요. 이분한테 팬덤이 좀 있으셔. 제가 잘 아는 후배도 김상민 교수님 강의는 빼놓지 않고 듣는다. 일반인인데 그 학교 가가지고 듣는데요. 청강을 하신다고요? 네. 아까 전남대. 네, 지금 전남대에서 가르치고 계시고요. 또 서울에도 팬클럽이 있어서 서울 오시면 꼭 그 팀하고 같이 뭘 하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원래는 이제 그 정통 철학자시죠. 뭐 이렇게 그 제야에 있기도 하셨고 진보권에 분명히 속해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통 철학자이시고 그래서 쓴 저서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철학에 관한 책들은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렇게 그 저서를 냈지만 근데 이제 그 단순히 그 뭐 철학이라는 연구 대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또 현대 사회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좀 전유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국적인 철학을 해가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책은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평소에 하지 않았던 얘기다, 않았던 종류의 글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 때문이죠. 영성. 사실 영성이라는 거는 왠지 철학자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정치에서 할 얘기는 더더욱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나 이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철학자로서 한 명의 철학자로서 한 명의 진보 지식인으로 봤을 때 이제 정말 영성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이야기돼야 되고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독교의 영성과도 일맥통하는 같은 뜻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책이 네. 온뜰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왔는데 제가 일하는 IBP라는 기독교 출판사의 서브 브랜드고 이 온뜰이라는 그 서브 브랜드 뭐 다른 데서는 흔히 임프린트라고 하는데 이 온뜰의 특징은 독자들을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을 독자로 삼는 책들을 펴내기 위해서 이 기독교 출판사에서 만들어낸 그 출판사인데 그래서 이 책이 영성 없는 진보가 온뜰에서 나온 거는 기본적으로 뭐 이 안에 뭐 기독교 얘기도 나오고 뭐 영성 얘기도 나오지만 이 저자 자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뭐 뜨겁게 반응을 하지만 일반 쪽에서도 계속해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은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적 영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하지만 이분이 말하는 영성은 단지 이제 그 기독교 영성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했을 때 경이라는 세계에서 얘기했을 때 세계를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텅 빈 세계로 바라봤다는 그런 문제의식 저자가 이종태 저자가 가졌던 문제의식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냥 이 정치나 이 진보의 문제를 세계의 문제를 그냥 이성의 문제라고 그냥 그렇게 이성으로서 풀어갈 수 있다고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우리가 대화하면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성을 넘어선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측면에서 영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 이성으로서 도출해낼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을 이분은 이제 영성이라고 해요. 너무나 중요하지만 단지 우리가 그냥 이성으로서는 도출할 수 없는 몇 가지 신념들 그런 것들 중에 두 가지만 크게 얘기를 들어보자면 세계가 하나라는 믿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뭐 민주주의나 정치에서 얘기했을 때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상대를 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세계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세계로 하나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못하기 편을 때문에 다 가른다는 분리돼 거죠. 다 원자적으로 갈라져 있고 나는 너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목표만 중요시 되는데 결국 나와 너가 결국 다른 주장을 하지만 하나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진정한 대화를 이루고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뭐 반대로 여기 책에 안 나있지만 나의 유익이 너의 유익이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이거는 그냥 이성적으로 도출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거는 영성이라고. 영성이다. 인류의 어떤 연대적 관계라든지 네네. 그래서 공통된 실제 위에 떠 있는 공통 존재들 네, 이런 네,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다 따로따로 다원화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서 각자의 세계들로 충돌하고 그게 영성 없는 상태다 그게.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영성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고 역사가 진보한다. 역사가 발전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 것 자체는 지금 우리의 실행 자체가 보증해주지는 못하고 우리의 그 이성적 판단이 계획이 보증해주지 못한다. 이거는 우리가 신념의 문제고 그렇지. 그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뭐 예로서 이제 두 명이 이제 뭐 어쨌든 이분이 이 책을 읽으면 되게 이렇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또 와닿는 것 자체는 철저하게 한국 역사, 우리나라의 이제 그 근대화 이후 아니 뭐 이렇게 그 근대화 이후에 봉건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근대화 이런 과정들과 민주화 시기 이런 것들을 다 천착해 보면서 그래서 그 한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기는 뭐 이제 조선 시대 우리나라 이제 역사를 가면서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영성이 있었다.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고 뭐 이분이 그렇게 표현하자면 민족이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근대의 구체적인 역사를 거치면서 그런 가치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래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영적인 단어 같은. 네 여기서 이분이 표현한 걸로 얘기하자면은 어쨌든 그런 어떤 그냥 합리성과 이성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영성이 토대가 돼서 네. 심지어는 가장 어두운 시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일제 강점기에서도 우리가 도도하게 유지된 거는 영성이었다. 영성이 실제로 작용을 했었고 효과가 있었는데 이분의 이제 주장에서
이거는 그 저자의 생각이어서 좀 하여간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러한 이 사회를 번역하는데 영성이 큰 역할을 했지만 결국 광주 민주화 항쟁 이후로 결국은 너무 처참한 일을 너무 커다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성이 없이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노와 적을 추동의 원인으로 삼아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어쨌든 이 영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과 이성을 중요시하는 사람 사이에 그 괴리가 생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성을 중시하는 사람,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 그 사이에서 아까 분노로 이제 된 사람 어디 위치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쨌든 다른 어떤 이런저런 가치가 필요한데 그런 가치 없이도 그냥 어쨌든 적에 대한 분노,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그런 것들만으로도 추동 원인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왔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옛날에 제가 그 사람 얘기했나? 그 실제란 무엇인가? 지금 하여튼 최근 21세기의 주제가 그거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동의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게 있어야만 한다. 그것 없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는 불가능하다. 이런 게 근본 전제인 것 같고 철학에서 고민은 그 실제를 그렇다고 중세처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과학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뭔가는 있어야 되겠는데라는 걸 갖고 막 애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되게 이제 어쨌든 좀 더 이렇게 진보적인 곳에 갈수록 우리 과학적 합리성 그리고 절차적 이런 뭐 절차의 뭐 공정성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뭐 아까 어리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품어야 될 신념 자체를 우리가 그것들을 덜 중요시 여기거나 맞아. 그냥 전제로 깔고 있지만 어느새 그거는 이제 안중에서 벗어났거나 그런 현실이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진보가 됐건 뭐가 됐건 운동하는 사람한테는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경의가 있어야 되고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한 절차적 뭐 정당성 그런 거는 냉혹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뭐 같아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래서 결국 이분은 이제 어쨌든 그래서 한국 현대 민주주의의 이제 그런 어떤 그냥 정파성에 매몰되고 그냥 결국 어쨌든 단기 목표가 절대시 돼 버리고 그런 상황 속이기도 하고 결국 이제 비판은 많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형성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될, 이뤄야 될 그 세상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분은 그 좌파 지식인답게 본인 스스로도 진보적 지식인이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화는 이루어졌지만 경제적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는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 도달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리퍼블릭 공화가 우리 헌법 안에 들어있는데 그건 이루지 못했고 또 공화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은 결국 경제적 민주화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했는데 교육이 문제고 또 종교가 문제고 그래서 좌파가 영성이 없는 것도 문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간에서 이제 뭐 전태일과 서준식의 예를 들면서 맞아. 결국은 영성이라는 게 혁명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타인을 위해 이해하고 공감하고 타인을 위해서 정말 일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예를 들어서 끌어내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분이 애초에 무슨 어떤 발표했던 글인데 거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여러 부분을 개작하고 증보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서 결국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도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애초에 역사적 신앙인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종교 개혁 때부터 이렇게 비판하는데 종교 개혁으로 결국은 역사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촛불과 태극기 사이에서라는 이런 제목도 있는데 결국은 그 기독교 자체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담임 목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구원 그 현실과 떠난 어떤 추상적인 구원 자체를 막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원래 그 진정한 기독교 영성은 그게 아니고 기독교의 영성이야말로 우리 어떤 의미에서 좌파 지식인들이 또 회복할 수 있는 그 지점들을 보여주는 진짜 기독교 영성은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기독교인 읽어도 이제 반면교사를 삼든지 반면교사는 아니고 그냥 거울을 보든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느낌이니까 지금 상황이 잘못하면 이제 우파적 이익 집단과 뭐 좌파적 이익 집단이 부딪히는 방식으로는 민주화가 안 될 텐데 전태일처럼 그 사람이 무슨 뭐 막시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여공들 보면서 그 연민과 그 마음에서 자기를 불사른 거 아니야. 그게 영성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네. 서준식은 어때요? 어땠다고 묘사하나요? 서준식은 원래 이분을 예로 든 거는 이제 막시스트였거든요. 이 사람은 또 철저한 막시스트였어. 유물론자였고 그런데 이제 감옥에 제1교포 네네. 간첩으로 몰렸죠. 네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감옥 안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예수를 발견하는 거죠. 아, 뒤는 거꾸로. 나는 막시스트고 유물론자지만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이게 좀 제가 쉬운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 예수라는 존재를 보면서 이런 영성이야말로 나를 나답게 내가 이 운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겠구나. 그래서 나는 유물론자지만 과감히 그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도달하는 방법이 이거라면 나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제가 되게 쉽게 풀었었는데 되게 제대로 말한 것을 이제 그런 것들을 예시로 들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가장 좋았던 것은 정말 구체적인 우리 한국의 현실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깨알같이 들어있고 이거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영성이라는 그 지점에서 한국 현실에 뿌리박은 네네. 영성. 네네 그런 것들에서 얘기해 주는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 이거 읽을 사람도 꽤 있겠다. 한국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 중에. 그래서 지금도 이 방송을 하던 시기가 총선의 시기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방송을 들은 사람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총선 이후에 또 이 책을 접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반론도 많아요. 이게 짧은 글이기 때문에 두껍지 않아요. 이게 전체가 한 네, 작은 생각보다 얇았어요. 판형에 140쪽 정도 되는 책인데 쉽게 읽을 수 있고 술술 좀 페이지 터너에 가까운 것 같아요. 페이지 터너? 페이지 터너 이렇게 잘 읽히는 거 페이지가 빨리 이렇게 넘어가는 걸 페이지 터너라고 아까 방금 전에 누가 쓴 영어 쓴 거 들어서 한번 써먹어 보는데 TURN에다가 ER 붙인 거예요? 터너 아니면 턴 페이지를 이렇게 하는 걸 턴. 턴 이라고 보통은 하나 봐요. 페이지 터너 이렇게 피아노 치는 사람들 옆에서 빨리 악보 넘겨주는 넘겨주는 사람? 사람 페이지 터너라고도 그렇구나. 하던데. 그거는 이제 옆에서 악보를 네네네. 넘겨주는 사람도 있고 제가 우리가 이책 스스로 자체가 터너가 넘길 돼서 때,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게 넘어간다고. 만드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좋네. 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짧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어쨌든 이 진지한 얘기이기 때문에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면서도 이 책에 대해서 상찬을 하면서도 자기는 다르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분 목사님이셨는데 일산은혜교회 이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셔? 뭐 어쨌든 이 책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이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시대가 아니라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 결국 진짜 영성에 걸고 그게 아닐까. 뭐 이제 제가 이것도 간략하게 한 줄로 요약해서 좀 짧아졌는데 뭐 그런 다른 지점에서 생각해 보게 했고 또 남기업 소장도 길게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남겨주셨는데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찬반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 책의 파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습니다. 원래 모든 정치 관련 논의는 모든 사람이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 한 10여 년 전인가요? 그 강준반 교수는 또 싸가지 없는 진보 그런 책을 낸 적이 있죠. 그래서 진보는 싸가지도 없을 뿐더러 오늘 책에 영성도 따르면 영성도 없는 것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김상봉 교수의 영성 없는 진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